연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삶을 대하고 있을 때 그 본문 중에서 이제 연구원이라면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예전에 그런 저도 얘기를 듣고 뭔가 저도 하루를 마치면서 뭐 일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단대적으로 하니까 뭐가 잘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계속 적었는데 이제 억지로 이제 계속 적으니까 사실 계속 꾸준히 안 적어지고 이제 기록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적고 싶을 때 딱 적어야 되는지 맞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니까 하루를 생활하면서 딱딱 뭐를 기록으로 딱 적어주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우리가 좀 권유할 만한 그런 기준이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연구원에서 선생님 사회 활동하잖아. 그죠? 그럼 매일 기록하면 참 좋죠. 그죠? 내가 하루에 내 직장 일어날 지금 적는 거니까. 근데 매일 적으라 그러면 이것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적으라 그러면 내가 한 뭐 며칠 단위, 3일 단위, 아니면 일주일 단위라든지 나는 3일 정도 기록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3일 정도 해보고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일주일 정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좀 남겨보는 거랑 가볍게 이렇게. 그죠? 스케치 정도로 하면 돼. 이렇게 기록을 남겨내가지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쓰는 것처럼 엄청나게 꼼꼼하게 뭐 어떻고 막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스케치 정도만 하면 돼요. 그걸 갖다 기록을 남기면 돼. 내가 그림을 좀 서파를 넣어가면서 내가 적어도 되고 오늘 하루 이래졌을 때 부장이 나오고 이런 관계에서 이쁘게 그림도 좀 넣어가면서 스케치 가볍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 기록이에요. 기록인데 기록을 하면서 지금 나는 뭘 좀 하고 있냐면 내 인성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의 질량을 채우는 완성시키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같이 맞물려 가지고 내가 스케치하는 정도지만은 나중에 이게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30대 말에 내가 어떤 논문 하나 쓴다든지 40대 말에 내가 논문 하나 쓴다든지 자연에 내가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스케치한 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강의를 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신랑이 엄청나게 같이 평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때 논문 하나 갖다가 내가 멋지게 마무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연히 보고가 되기 때문에 네가 멋진 논문 하나 쓸 수 있는 그 실력이 되니까 네가 사회에서 내가 있는 자리도 내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달라지게끔 돼 있지. 근데 이 원리는 모르고 자연의 원리를 모르는 거거든. 이 시대 지금 젊은이들이 뭘 모르냐면 학교의 기본 지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뭐 칸트가 어떻고 뭐 게테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떤 교수가 어떤 말을 어떤 철학자 어떤 예술가 어떤 말 이런 사회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그냥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풀으라고 그냥 한 마디 툭툭 던져놓은 거지 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답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어떻게 물리가 터지려고 그러면 자연의 근본 진리 이걸 갖다 장착을 해야지만 내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걸 갖다 장착을 안 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상식으로 계속 고착돼 가지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답이 아니거든. 왜?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하고 부딪히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다니다가 아들이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부모님하고 언론도 안 하고 나왔어요. 대안도 안 만들고 그냥 나왔어.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돌아서 가지고 부모님 도통 대화가 안 된다거든. 자기 실력 없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왜? 네가 나올 때는 부모님하고 언어를 해야 네가 그만큼 성장시키고 대학 보내놨으니까 부모님하고 언어할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언어를 해가지고 네가 똑똑한 지식이 맞다 그러면은 내가 부모님하고 딱 이해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래서 내 직장을 그만뒀는데 앞으로 내가 미래는 이렇게 펼쳐가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요 부모가 깝깝하게 다 풀리지. 근데 되게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잘못되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자식을 내가 잘못 키웠으면요 전부 다 시골 내려가게 돼 있어. 그 대기업 다니다가 전부 다 시골 내려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또 서울에서 잘 살다가 사업하다가 많이 가 전부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제주도, 강화도, 어떤 뭐 섬에 지금 다 자기 고향을 다 내려가게 돼 있거든. 내 고향 가는 게 좀 쪽팔리면 어디로 가요? 저 멋진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 가면요 엄청나게 뭐 출세해서 가지고 착각을 하더라고. 내가 내 고향 시골로 가야 되는데 내 고향 시골로 가니까 내 존심이 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자존심 상하니까는 그래도 좀 보기 괜찮은데 어디에요? 돈 딸딸 끌어가지고 좀 더 제주도 가가지고 제일 싸니까 대한민국 땅 제일 싼 데가 제주도잖아요. 거기서 하나 딱 사가지고 집을 조금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라 유배국을 생활 안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뭐하냐면 여기서 또 돈 어떻게 잘 벌 것만 생각해. 니는 정확히 그 유배 가기 때문에 네 모자란 질량을 채우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실패한 걸 만회하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라. 그래서 뭐 비트코인 타고 많이 하는데 다시 또 쫄딱 망하잖아. 내가 저기 섬에 갔을 때는 정확히 내가 시골에 갔을 때는 내 모자란 질량을 좀 체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탁 내려가니까 누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부모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지. 왜?
명문대 졸업했겠다, 대기업에 들어가겠다, 어디 가가지고 먹기 힘들다, 이거, 너 자식 뭐하노? 이러면 우리 자식 어느 땡땡 대기업에 다닌다고 딱 했는데,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이 자랑한 자식이 내가 바르게 키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자연에 알려주죠. 그죠? 그럼 이 자식 그만두고 어디로 가요? 시골로, 부모 있는 고향으로 탁 내려가가지고, 누가 가슴이 아프냐면, 자식을 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한 부모가 그 책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부모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네가 자식을 똑똑한 지식으로 만든 거는 맞는데 자식을 전부 다 어떻게 인성을 갖추게 못 만들기 때문에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그 공부는 안 시켰다 이 말이죠. 왜? 부모 자체가 인성을 안 갖췄거든. 그래서 그 아픔을 그대로 지금 느껴보라고 자식을 정확하게 바르게 키우지 않다라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회사 그만두고 소주 한 병 들고 시골에 내려가지고 있는 거라. 있는데 내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왜 나왔노 물어보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뭐 노예가 그렇게 내가 쌀밥 일해야 되고 내 미래가 없다. 요 정도 딱 해버리고 뒤에 말 하도 안 나오네. 하도 안 나오니까 부모 말 들으니까 이제 속 기가 차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 자식 관계 어떻게 돼요?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깝깝한 거라. 왜? 전부 다 깝깝하게 좀 살고 있다. 서로를 좀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이래서 그 젊은이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전부 다 지금 명문대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전부 다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다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시골로 내려갔을 때는 이런 좋은 인생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를 듣고 이 모자란 실력을 채워가지고 내가 왜 회사에서 적응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왜 소주 한 병 들고 시골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확하게 내가 점검해야지. 거기서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더 잘 살라고 돈 벌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넌 정확하게 어떻게 돼?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시골로 내려갈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자연히 공부를 시키려고 네 지금 한 단계 내려놓은 거야. 내려놓는데 그게 내가 왜 내려왔는지 모르고 이 사회를 불평하고 이 직장을 불평하고 그죠? 회사의 상관들을 불평하다 보면 너는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지. 되죠?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이 내가 요새 유튜브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청년들이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지금 뭐냐면 소송에 휘말린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노동부에 이 산재에 있어요. 노동부에. 너는 소송에 휘말린 순간 네 영혼은 정지되는 거야. 네 공부는 그때부터 멈추는 거기 때문에 소송에 이겨도 답이 안 나와. 그만큼 시간 까먹고 내 에너지 까먹고 그 시간 동안에 내 젊음을 다 시간 낭비한 거야. 내가 얻는 이득이 없다니까. 소송 걸어서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소송 거는 사람이나 소송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피해보기 마찬가지야. 나는 돈 받으려고 소송 걸었는데 나중에 그 돈 정확하게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 그게 받아봐야 어떻게 해요? 본전도 안 돼. 더 나게끔 돼 있다니까. 내가 상처 입은 건 어떻게 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그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연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뭔가 어려움이 왔으면 내 모자란 질량을 점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사회에 지금 접근하고 있었던가, 이걸 갖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고 지금 내가 하는 거지, 너를 어렵게 만들려고 자연이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회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냥 똑똑한 지식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고 내 식이 최고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주는, 위에 세대들이 주는, 그죠?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물지도 모르고, 받아먹어서 내가 성장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상식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론은 안 나오는 거죠. 그 이론이 나오려고 하면 정확하게 내가 교육을 내가 장착해야지만이 이 어떻게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갖다 깰 수 있는 젊은이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때 이 젊은이는 사회에 크게 뜻을 펼칠 수 있고 사회에 어떻게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위에 세대가 주는 모성과 그런 에너지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 질량을 채워야 되는 거지, 너가 사회를 탓하고 직장을 탓하고 내 상관을 탓하고 있으면 너는 그때부터 절대 성장 못하게 돼 있어. 왜? 자연의 법칙에는 상대를 탓하고 불평분말할 수 있는 0.1미도 없는 거거든.